전 세계적으로 매초마다 1,100여 통의 기름이 연기로 사라지고 있다. 매장량이 한정된 천연자원. 새로운 자원을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가격은 숨가쁘게 치솟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기자인 에리히 폴라트와 알레산더 융은 자원 경쟁이 국가 간의 세력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주목했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자원. 전 세계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정치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 원유에서 천연가스, 우라늄까지 천연 자원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각축전을 현장 중계하듯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 바로 자원 전쟁이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췄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세계적인 불안,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냉전이 지속됐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시에 분쟁은 종식됐지만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새로운 냉전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의 러시아 전문가인 앤드루 쿠친스는 20세기까지는 군사력으로 지도적 국가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석유와 가스가 국제적인 세력 관계를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자원 분쟁으로 세계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경쟁국이던 미국과 러시아.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2006년 러시아가 강대국 반열에 복귀하는 것을 수용했다. 러시아의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랫동안 석유 수출국이었지만 급격히 진행되는 경제 발전으로 현재 수요는 공급을 훨씬 능가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사냥을 위해서 일본과 영토 분쟁부터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도 꺼리지 않는 중국. 석유 부국인 이란의 미사일 개발도 계속해서 돕고 있다. 석유를 향한 중국의 갈증이 에너지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자원 전쟁은 기원전 46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가 구리광산을 얻기 위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것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땅속에서 자원을 끌어올리는데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석유 한 방울, 석탄 한 삽에 대한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컬럼비아 대학교 허버트 교수는 원유 채굴이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처음에는 채굴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계속 하강하리라는 것이다. 이 원유 전체 매장량의 절반이 소비되는 시점, 이른바 고갈 중간점 시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앞으로 5년에서 15년 후면 사실상 석유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저자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석탄이 자원의 사용 수명을 늘리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원의 절대 매장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인 가치가 낮은 광물도 개발하게 된다는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 정세나 국가 상황에 따라 공급을 위협받는 석유와 천연가스와는 달리 석탄은 전 세계에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금속도 기술력의 발달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얻고 규소는 트랜지스터의 주요 부품으로 전자산업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하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호주와 아프리카, 안데스 산맥에 집중돼 있고 그 매장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초 가장 강력한 철광석 생산기업 세 곳이 담합해서 원광 가격을 단숨에 70에서 90%까지 올려버렸다. 이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세 기업이 전체 세계 철광석 공급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런 독점적인 위치의 기업들이 일주일만 철광석 공급을 중단한다면 전체 산업 생산은 마비돼서 세계 경제는 곧 붕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 세계적인 철광석 기업은 다이아몬드 생산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구리 생산은 세계 2위, 니켈 생산은 3위를 달리고 있다. 생산업체들이 규모를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중소광산 기업들과의 인수합병 덕분. 새로운 광물의 탐사는 힘겨울 뿐만 아니라 실패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채굴하고 있는 매장지를 인수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원의 가격이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천연 자원의 고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희망은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빈국의 서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물로 나온 자원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한국형 자원 메이저 육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재정 위기로 양질의 자원 기업이 매물로 나오는 지금, 정부의 지원으로 이를 인수하고 투자를 확대해 우리나라가 자원 기업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2년 이후 전 세계 자원 기업의 43개사를 인수했고, 일본은 지난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 상위 20건 중 7건이 자원 관련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자원기업 인수에 나섰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중국의 인수기업을 빼앗긴 바 있다.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철강, 전자, 중화기업의 역량을 자원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는 현재 바이오매스로 통칭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본과 기술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물론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지하 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원의 매장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원전쟁,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 있으신가요? 생존을 둘러싼 자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